자, 오늘은 수열을 할 겁니다. 우리는 크게 수열을 2개 배울 거예요. 이름은 등차. 너 눈썹 했니 오늘? 등차. 그 다음에 등비를 배울 거야. 이컨이 보여? 네. 네. 자, 지금 잘 가. 자, 그러면 우리는 등차가 뭘까? 등비가 뭘까?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등차라는 것은 한자 풀이에요. 같을 등, 그 다음에 차이, 같은 차이로, 그 다음에 등비는 같은 비율로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열이 뭔지와 등차 수열이 뭔지를 한번 배워볼 거다. 수열이라는 것은 어떠한 규칙에 의해 수들을 쭉 나열한 게 수열이 되는 거야. 근데 그 규칙은 방금 말한 것처럼 똑같은 차이로 나가거나 아니면 똑같은 비를 곱해서 나가거나 이거 외에도 너무너무 많아서 어떤 수열이다 뭐 수열은 이런 거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수를 나열했다라고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우리는 새롭게 용어를 배워가면 되는 겁니다. 알았나? 그러면 이 숫자들을 네모, 세모, 별표, 동그라미, 다이아 뭐 이런 식으로 씁시다. 근데 거의 끝은 없죠. 수열의 끝은 없습니다. 쭉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쓴 숫자를 첫째 항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수를 뭐라고 하겠어? 그러면 둘째 항이라고 하겠죠. 이거는요 셋째 항이라고 하겠죠. 쉽게 말해서. 맞나? 근데 조금 더 이제 유식하게 일정하게 말을 하면 얘는 A1이다라고 합니다. 오른쪽 밑에 숫자를 써요. 그게 첫째 항은 맞아요. 그 다음 이거는 A2라고 하겠죠. 이거는 A3, A4, A5 이렇게 쭉쭉쭉 갈 거예요. 그러면 수에서 끝은 있다, 수열의 끝은 있다 없다? 없다.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이제 항을 말하려고 여기 n번째의 항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기에 n번째 계속 쭉쭉쭉쭉 썼을 때 그러면 어떤 몇 번째는 어떻게 되는데 10번째는 어떻게 되는데 15번 어떻게 되는데를 말하기 위해 n번째라는 일반적인 항을 말해요. 얘 이름이 일반항이에요. 그냥 n번째 항이에요. 알겠죠? 그거를 AN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우린 용어를 배운 것밖에 없어. 그러면 수열 AN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첫 번째 항, 그냥 첫째 항을 A1, 둘째 항을 A2라고 하고 15번째 항은 A15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좋습니다. 자, 수열이란 건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왜 옆에 거 안 찍었어요? 개념 익히기 못 찍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그렇게 하면 되죠. 자, 첫 번째 배울 수열의 규칙은 뭐다? 등차 수열. 봐봐링. 첫째 항, 둘째 항, 세 번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쭉쭉쭉 간다 할게. 자, 그러면 첫째 항을 보통, 항상은 아니고 보통 A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A1이라 할게요. 미안합니다. A1이라 그냥 할게요. 어떠한 규칙이냐고 했냐면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똑같은 수가 더해진다라고 할 거예요. 더해진다. 우리는 이렇게 좀 유식하게 생각해야지. 더해진다라는 것은 커진다랑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음수가 더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떠한 숫자 계속 일정하게 더해간다. 여기에서 넘어갈 때 어떠한 수가 똑같이 더해질 거고 어떠한 수가 더해질 거고 어떠한 수가 더해질 거고 그걸 이렇게 합시다. D가 더해진다고 할 거고 여기서 똑같이 D가 더해진다고 할 거고 여기도 똑같이 D가 더해진다고 할 거고 얘도 더하기 D가 되고 더하기 D가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쭉쭉쭉 그런 규칙으로 나아가는 수열이다. 이해 갔나? 많이 봤을 거야. 뭐 이런 거죠. 1, 3, 5, 7, 9 그래서 뭐가 더해져요? 2. 이것도 등차 수열이야. 알았나? 잘 봅시다. 원래는 A2였던 놈을 이렇게 말해보자.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다. 첫째 항이 A1으로 기준 잡았지. 맞나? 그러면 두 번째 항은 뭐로 표현할 수 있어? A1 플러스 D. A1 플러스 D. 세 번째 항은 여기에다가 또 D를 더했으니까 A1 플러스 2D. 또 네 번째 항은 A1 플러스 3D. 다섯 번째 항은 A1 플러스 4D. 뭔가 규칙은 있지? 그다음 여섯 번째 항은 A1 플러스 5D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규칙을 쌤이 말하는 거냐면 2일 때 D 앞에 몇? 1. A3일 때
D 앞에 몇? 2 4일 때 D 앞에 몇? 3 이런 식으로 되겠지. 딱 1차에씩 나는 거 맞나? 그럼 우리는 n번째 항을 우리는 일반항이다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니? 그럼 얘는 어떻게 말하겠어? A1 플러스 n-1d 1D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D는 갑자기 왜 D가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맞지? 그냥 D라는 건 우리가 정한 건데 전체적으로 약속을 차이라는 영어가 difference거든요. 그래서 D를 따왔다. 그래서 이거 이름은 이젠 공차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수가 일정하게 더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일정한 수가 어떤 수가 더해졌는데 그걸 공차다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서는 플러스 2씩 계속 됐죠. 그럼 공차가 뭐겠어? 2네요. 첫째 항은 뭐겠어? 1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열을 말할 때 첫째 항은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는 식으로 표현하면 일반항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반항을 쓰는 이유는 뭐다? 그냥 이렇게 뭐 A 27을 구하래요. 27번째 항을 구하래. 그럼 27개까지 계속 쓸 거가? 아니잖아. 일반적인 항을 일반항의 식을 구해서 여기다 n에 뭐만 대입해 준대? 그 숫자 27을 대입해 주면 끝이야. 알았나?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제 이것만 해서는 개념이 좀 이제 안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조금씩 개념 자체를 넓혀 갈 거야. 알았지? 자, 다시 한 번 더.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뭐야? 라고 하면 A1 플러스 N-1D라고 할 거야. 일반항이 뭐야? 라고 하면 A1 플러스 N-1D라고 할 거야.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실제로 N이다라는 것은 그냥 몇 번째를 말하는 거지. 그럼 일반항으로 표현했으니까 n은 살려놓으면 되겠죠. n을 뭘 궁금해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일반항을 완벽하게 구하려면 첫째 항과 이거 이름 뭐라고? 공차만 찾아 놓으면 된다라는 것. 오케이? 중요하다잉.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A1과 공차를 찾을 거다. 그래서 일반항을 찾을 거다. 알았나요? 자, 읽어봅시다. 첫째 항은 보통 A라고 표현합니다. 자, 1번 문제 보면 첫째 항 A는 뭐다? 마이너스 11 자, 그러면 A 네 번째 항이 줬죠. 제4 이것도 말 안 했구나. 미안합니다. 이 첫째 항을 아까 A1이다라고 했지. 둘째 항 A2 이렇게 했죠. 제1항이라고도 하고요. 제2항, 제3항, 제4항 이렇게도 말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몇 항이야? 라고 하면은 A3이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수열은 무조건 A로 표현한 건 아니에요. B도 될 수 있고 C도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얘기하려면 제라는 말을 꼭 붙여서 얘기합니다. 제를 꼭 붙여야 돼. 3항, 4항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자,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가서 첫째 제4항을 A4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등차 수열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끌고 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목적성. 우리는 A1과 D를 찾아야 돼. 그러면 주어진 A4항이다라는 것을 A와 D로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A4는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보면 A 플러스 3D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맞나? 이해 갔나? 이해 갔나? 그럼 얘는 뭐다? 마이너스 2더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1이제 넘어가면 3D는 9. D는 뭐? 3 자, 그럼 첫째 항과 공차 다 찾았지. 그러면 AN 찾을 거야. 이거 대입하면 돼. 뭐야? 마이너스 11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3. 그러면 3N 빼기 14요. 그러면 봐봐. AN을 찾았지. 이게 일반항이라고 했지. 네. 그럼 여기서 4 넣어봐. 4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4 넣으면 뭐가 돼?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맞나요? 네. 응. 똑같아. 그건 똑같죠. 그래서 지금은 공차 찾는 게 끝이었지만 네. 일반항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항 계속 찾을 거예요. 알았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등차 수열 문제가 나왔으면 A와 D를 찾으려 노력하십시오. 알았나? 자, 이거는 마이너스 3이라고 돼 있지. 자, 그럼 필요 없습니다. 잘 보세요. D는 일단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할게요.
근데 우린 연습을 해야 된다. 제5항이다라고 하는 A5를 A와 D로만 표현해야 돼. 그러면 이 칸은 어떻게 되지? A 플러스 A1 맞아요. 그다음 4D. 그렇지. 이해 갔나요? 자, 지연아 등차수의 일반은 뭐야? 공식 A는 A는 A1 플러스 이렇게요. N 마이너스 1 곱하기 D. 그렇죠. 너무 좋아요. A1 플러스 N-1D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이더라. 그럼 이걸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2제 A는 뭐다? 6이다. 6이다. 됐나요? 따라서 AN은 할 겁니다. 문제 끝났죠? 첫째 항 뭐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 항상 일반항 찾을 거야. 그럼 또 A1 플러스 N-1D 전개하면 마 3N 풀 3이제. 네. 이런 식으로. 그럼 한번 5 넣어볼까? A5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9제 마이너스 6 나와 안 나와? 나오네.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일반항. 알았지? 자, 똑같다. A와 D로만 표현할 거야. 등차수열 정보 나오면 A와 D로만 표현할 거야. 자, 그러면 이 주어진 거 지연아 A와 D로만 표현할 거야. 그럼 A 플러스 4D 맞아? 이거나 맞아? 네. 이건 잘 보여? 지연 잘 보여? A 플러스 2D 맞아요? 그럼 4A 플러스 8D 흐름만 따라와. 다 우변을 넘깁니다. 3A 플러스 4D는 0이다. 그럼 이것 또한 A와 D로만 표현할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D 맞아? 그 다음 A 플러스 3D 맞아? 그러면 2A 플러스 4D는 6 맞아요? 센스급 약분하지 말고 왜? 연립방정식 할 거니까. 두 개 뭐 할까? A요. 뺄까?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8이제. 흐름만 따라와. 됐지? A와 D 찾았지? 네. 그럼 일반항 찾을 거야. 필요 없어. 일반항 찾을 거야. AN은 A1 플러스 N-1D. 네. 그래서 A1 플러스 N-1D. 쌤 좀 암산 좀 할게요. 2분의 9N 마이너스 2분의 암산한다 했는데 21인가요? 이렇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A7을 찾으라고 하면 뭡니까? 여기다 뭐 넣어주면 돼? 7 넣어주면 끝이죠. A7은 2분의 9 곱하기 7 빼기 2분의 20 알아서 하세요. 자 봐봐.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는 연습 다 했어요. 일반항이 뭐야? 등차수 일반항이 뭐야? AN은 A1 플러스 N-1D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A와 D를 찾고 나서 여기 공식에 대입했지. 근데 이제 좀 빠르게 하려고 해요. 선생님 여태까지 한 거를 다시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자, AN 이거예요. 그 다음 AN 이거예요. 자, AN 이거예요. 자, 이 동그라미 친 것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요. N에 대해서 몇 차식이게? 1차. 1차식이다. 그 다음 N 앞에 있는 숫자 개수 있죠. 네. 공차가 여기 3에서 3이죠. 공차가 마이너스 3 여기 N에 대해서 마이너스 3이죠. 네. 공차가 2분의 9 2분의 9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을 찾으려 할 때 이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왔지만 이젠 한 번에 해보는 연습을 해볼 거야. 정말 쉬워. 등차 수열의 선입견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등차 수열의 선입견 말해줘 라고 하면 첫 번째 N의 개수는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N에 대한 1차식입니다. 그리고 N의 개수는 뭐랑 같다? 공차. 공차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잘 발휘. 만약에 공차가 마이너스 4고 첫째 항 6이래. 그러면 공차야 공차. 이게 첫째 항이야. 그러면 일반항 말해봐 라고 하잖아.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여기 개수 이거 보이지? 공차 보이지? 마이너스 4n 쓰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생각하면 돼. 알았나요? 그 다음 첫째 항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째 항인 것은 n에 뭐 넣었을 때야? 1 넣어서 뭐가 나와야 돼? 6이 나오면 돼요. 그럼 뒤에 어떤 떨거지가 붙어야 돼? 10. 잘해. 끝이야. 이해 갔나요? 네. 좋아. 넘어갑니다. 자,
제32랑 제45항 맞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A32라고 하고 A와 D로만 표현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과나 네. A 플러스 30D. 그렇죠. 지연이 보여? 85가 될 거고 A45는 지연아 A 플러스 44D 44D는 127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바로 빼버리면 마이너스 14D는 마이너스 42가 될 거라서 흐름만 좀 따라와줘. 알겠지? D는 뭐다? 3. 그래서 이거 90이제. 네. 넘어가면 A는 뭐다? 마이너스 15. 네. 마이너스 15 많이 하시고요. 맞네. 됐어요? 이해 갔어? 자 그러면 이제 지연이 연습해보자. AN은 뭐예요? 3N 3N 쓰고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은 마이너스 8 그쵸. 이컨이 맞지? 좋아. 끝났지? 첫째 항 공차 찾았고요. 그러면 일반항 찾는 건 거의 뭐 확정됩니다. 그럼 백항은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다 뭐 넣으면 돼? 100 넣으면 되지. 300 빼기 8이니까 29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 너희는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맞죠? 175는 제 몇 항이냐? 그러면 일반항이 뭐가 되는 거? 얘가 175. 그러면 당연히 자연수 n으로 나와야 돼. n은 모르는 수는 맞죠. 그런데 자연수입니다. 몇 번째 말하는 거. 그럼 그게 안 나온다면 잘못 푼 거예요. 그래서 3n은 183이 돼서 n은 61이야. 그럼 답은 61항이다. 그치? 제라는 말 안 쓰면 틀린다고. 제한. 제 안 쓰면 틀린다고. 알았지? 그럼 선생님 이렇게 써도 돼요? 네. 사실 이렇게 써도 돼요. 왜? 여기 뭐라 돼 있어? AN이라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돼 있지. 그러면 A60을 써도 뭘 솔직히 틀렸다고 안 할 겁니다. 다만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다. 알았나요? 자, 또 똑같다. 이거 이 말 안 준다. 자, 빨리 규칙 찾아. 30 줄어드네요. 30 줄어들지. 근데 좀 더 수식적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30 맞나요? 그러면 얘는 오케이. 바로 끝났다. 일반은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된디. 왜? 뭐 쓰고 생각해야 돼? 일단 이 칸이 네가 해봐.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3에 쓰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뭐 붙어야 돼요? 플러스 103. 그렇죠. 너무 좋아. 그러면 이것도 쉬워. 뭐가 되는 거? 음수. 그냥 음수 된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있나? 됐나? 네.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03 n 부동방 바뀌지? 맞나요? 34.xx거든요. 자 그러면 몇 번째 항부터? 35항. 맞지? 왜? n은 자연수니까요. 이해 갔어요? 제 35항부터. 자 이거 지연이가 해보자. 공차는 뭐예요 이 칸아? 60 플러스 6. 네 플러스 6이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연아 일반항 A는 6N 6n 좋아. 플러스 마이너스 58 이 칸이 맞아요. 네가 얘보다 머릿속으로 더 빨리 계산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얘가 처음으로 뭐가 되는 거? 양수. 그러면 6n은 58보다 크다. 3n 29 n은 19.xx 뭐 몰라 19라고? 9.xx죠? 그러면 제 10항부터 맞나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갑시다. 등차수 솔직히 어렵니? 안 어려워요. 근데 수열은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개념 자체 이런 개념 문제가 너무 쉽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꼬우는 활용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습관 같은 걸 많이 잡아야 되는데 등차 수열은요 쉽게 생각해봐. 공차가 양수다라고 하면 계속 수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 맞나? 공차가 음수다라고 하면 계속 그 수열은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그럼 상황을 생각해보자. 공차가 양수야. 근데 첫째 항도 양수야. 그러면 그 수열은 계속 양수 맞아요? 헷갈리죠? 첫째 항 양수야. 공차도 양수야. 그러면 그 수열은 어떻게 돼요? 계속? 늘어나는 양수. 계속? 양수. 커지겠죠? 네. 계속 양수예요.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첫째 항은 음수예요. 공차는 양수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에서 점점 커지고 양수. 그 다음 양수가 됐다가 다시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죠. 한 번 양수가 됐잖아요. 바뀌었잖아요. 부호가. 그럼 계속 그 부호를 유지한다는 거.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를 꼭 생각해 두죠. 알겠지?
됐죠?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젠. 자 봐봐요. 이것도 자 이거 하나 공차 플러스 4. 플러스 4죠. 자 지연아 일반항 4n A는 4n 좋아. 마이너스 3 맞나? 자 처음으로 뭐 100보다 커짐. 어렵나? 음수나 양수나 맞지? 100보다 커지는 거. 그러면 4n은 103보다 커지는 거. n은 25.xx다 알겠지? 그러면 제 몇 항부터? 20. 제 26항 처음으로니까 맞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18과 9 사이에 몇 개의 수? 두 수. 그러면 m과 n이라고 할래. 그러면 이걸 뭐를 만들었다? 등차수요. 등차 수열. 그럼 있잖아요. 이렇게 알아두자. 또 나올 거야. 수와 수 사이에 어떤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수열을 다시 설정할 거야. 그러면 이 네 개의 수 자체가 우리한테는 등차 수열이 되는 거고 얘는 뭐 몇 번째 항? 첫 번째. A1은 18이야. 그럼 얘는 몇 번째 항? 네 번째. A4는 19야. 그럼 특별한 문제가 아닌 거야. 우리는 A와 D만 찾으면 돼. 이해 가요? 그래서 A는 18이 되는 거고 A4는 A 플러스 3D로 표현한다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A가 18이었으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네. 그래서 D는 마이너스 3이다. 흐름만 좀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 자 A는 3n 쓰고 플러스 첫 번째 항이 이게 되려면 21. 이해가 안 가? 네. 그럼 얘는 몇 번째인데? 두 번째. 두 번째 항. 솔직히 이제 이거는 쉽죠. 마이너스 3만 찾아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갈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뭘 한 거다? 연습을 한 거지 그냥. 이해 가요? 네. 좋아요. 자, 그다음 한계 쌤이 개념을 안 하고 왔는데요. 잘 봐리. 우리는 항상 문자를 설정하는 게 되게 좋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속하는 세 자연수다라고 하는데 세 숫자니까 A, B, C라고 하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연속하는 세 수다라고 해서 A 플러스 1, A 플러스 2 이렇게 말하죠. 연속하는 세 짝수다라고 하면 A 플러스 2, A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등차 수열 이루는 세 수를 설정해 봐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를 설정해야 될까? 세 수를 설정해야 될까?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 봐봐. 등차 수열 이루는 세 수를 하나를 A라고 했어. 그럼 그 다음 건 뭐겠어? A 플러스? 공차. 그렇죠. D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알아놓으라 알겠지? 등차 수열 이룬 세수를 요렇게 설정하거나 어떤 누군가는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로 할 거야. 왜? 똑같이 D 맞잖아. 내가 어차피 기준 잡는 건데 맞나? 네. 근데 위에 게 낫겠어? 밑에 게 낫겠어? 사실 둘 똑같아요. 근데 밑에 게 낫죠. 왜냐면 대칭형이니까. 이해 갔어요? 네. 그러면 이것도 참고사항을 알아놔라. 4개의 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4개의 수면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4수를 설정했어요. 맞죠? 누군가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저는요 4개다 보니까 이것처럼 대칭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 얘는 일정한 수가 커지는 거야. 얘는 플러스 2D 플러스 2D 굳이 D만큼 커질 필요가 있나? 그냥 일정하게 커지면 되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놔. 알았나요? 자, 좋아요. 자, 그리고 이거 한 개만 딱 끌고 올게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 이룬 세수 맞지? 그럼 이 세수를 가지고 개념 한 개만 할 건데요. 여기 가운데 거랑 양쪽 끝에 그 보면 등차 수열 이룬 세수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거 양쪽에 2개 더해봐. 뭐가 돼요? 2A 플러스 2D제. 이 네. 가운데 건 몇 배 해준 거랑 똑같아? 2배 두 배. 주는 거. 이게 등차중항. 이게 뭐라고? 등차중항. X, Y, Z라는 3개의 숫자가 있는데 얘들이 문제 설정을 해줬어. X, Y, Z라는 문제 설정해줬어. 그럼 이 세수가 등차수열 이룬대요. 그러면 등차중항. 뭐라고? 가운데 거의 몇 배? 가운데 거 2 배는 양쪽의 합과 같다. 이게 이름이 등차중항. 자 그러면 이 세수가 뭐라요? 순서대로 뭐를 이룬대? 등차 수열 등차수열 이룬대. 그러면 가운데 거의 몇 배는? 2배. 2배는 양쪽에 뭐랑 같다?
합과 같다. 2x제곱 빼기 3x 빼기 5는 0이거든요. 부호 항상 조심해서요. 이렇게 해주면 x는 뭐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1이거나 x는 뭐이거나 2분의 5. 2분의 5이거나. x에 제한 뭐 없죠? 딱히 없죠? 그냥 뭐 이 식을 만족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음수면 안 된다, 뭐 분수가 되면 뭐 정수여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없으니까 둘 다 답으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3차 방정식 근은 몇 개에게? 세 3개. 세근이 뭐를 이루는데? 등차 수열. 그러면 세근이라고 하면 보통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두제 맞나? 네. 그런데 그 세근이 뭐를 이룬다? 등차 수열. 그러면 내가 세수를 설정하는 거 맞나? 네. 뭐라 설정할래?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그럼 뭐가 좋냐면 알파, 베타, 감마 세 개의 문자 종류. 이건 종류 몇 개? 종류 숫자 문자 종류 몇 개? 2개. 2개. 맞죠? 등차 수열임을 받아들인 거잖아, 힌트로.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 이거래요. 그럼 뭐 쓰고 싶어요? 뭐 생각나요? 근과 계수의 관. 근계관 맞나?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 쓸까? 수업 문제로 봐야지. 문제를 봐야지. 1번, 2번을 써야죠. 왜요, 이카나? 3번은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이카니 1번 뭐야? 3차 방정식 근각 예상한 게 1번은 뭐예요? 1, 2, 3번이 뭔지 모르는데. 알았어. 일단은 이거 해와. 알았지? 이거는 a 플러스 야, 너 근각 예상한 게 알아 몰라? 자, 이거는 1번 개념해 줄게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는 0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란 3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1번 근계관 세 근의 합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순서대로 외우면 좋아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3번 알파, 베타, 감마. 규칙은 있지? 자, 빨리 1번은 a분의 b, 2번은 a분의 c, 3번은 a분의 d. 규칙 보여 안 보여? 네. 보이지? 근데 부호는 마, 풀, 마. 부호 마, 풀, 마 번갈아 간다. 알았지? 네. 자, 이건 나중에 책에 필기해놔세요. 자, 이거는 다시 근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기에서 근계관 몇 번 쓸 것 같아요? 1번하고 2번. 1번하고 2번 맞지? 1번 쓰자. 세 근의 뭐시기? 합 뭐예요? 3A죠. A는 맞나요? 네. 그게 뭐다? 3이다. 3이다. 됐죠? 네. A는 뭔데요? 1이다. 오케이, 꿀딱. 그래서 좀 근을 최신화하자. 하나는 1 빼기 D, 하나는 1 플러스 D. 맞아? 네. 그 다음 2번 바로 쓰자. 2번은 두 개씩 곱해서 다 더하기. 네. 두 개 더하면 이거 곱하면 1 마이너스 t. 두 개 곱하면 1 플러스 t. 이거 두 개 곱하면 1 마이너스 T의 D 제곱. 그게 뭐랑 같다? 이게 마이너스 6. 그렇죠. 부호 조심하자. 자, 그러면 다 우변으로 넘길게요. 이거 없어지네요. 네. 마이너스 D 제곱 안 넘길게요. 1, 3만 넘기면 마구제. D 제곱은 9다. D는 D는 풀마 3. 그렇지. 습관 풀마 좋아. 그러면 한 번은 D가 마이너스 3이면요 4와 1과 마이제. 네. D가 3이면요 마2 1 4제. 네. 아이씨, 두 개 나눠서 풀어야 될 줄 알았는데 숫자의 구성은 똑같다. 맞네. 그럼 색은 다 찾았지? 네. 그럼 이제 K를 구하기 위해서 3번 끌고 옵니다. 됐나요? 3번 세근의 곱이거든요. 네.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8은 은 마이너스 K. 그렇죠. K는 8이다. 8이다. 이해가셨습니까?